에벌스 파피루스 9번째 장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9번째 장은 컬럼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컬럼이 한 3, 4개 정도로 써있는데 여긴 특이하게 2개밖에 없네요. 자, 먼저 36번 컬럼을 보면 이렇게 187번으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가슴에 환홍을 내쫓는 또 다른 처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188번 주문이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이건 지금까지 봤던 처방하고 좀 다른 형식으로 써 있거든요. 보통은 어떤 병에 대한 또 다른 처방 해서 거기 들어가는 재료랑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복용해라, 아니면 붕대로 감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188번 같은 경우는 먼저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질병의 예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진단, 이런 방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방에 비해서 좀 긴데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문장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위장에 통증이 있을 때 그에 관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R2부,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은 심장의 입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건 위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해부학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만약 내가 위가 막힌 어떤 사람을 진찰한다면,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문장은 그가 빵을 먹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원래 좀 무겁다, 부담스럽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빵을 잘 못 먹는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배가 좁고, 배가 좁다는 의미는 결국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의 심장이 어디 가기에 약하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걷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마치 항문에 열이 있는 사람처럼 고통스럽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진찰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엎드린 상태로 진찰해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거는 쭉 뻗다, 아니면은 배를 대고 엎드리다, 그런 의미의 단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렇게 진찰하면 뭘 찾게 되냐면 배에서 열이 난다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러면 너는 그에게 이것은 간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위가 막혀 있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너는 의사들이 만들어왔던 그런 약초를 이용한 비밀 처방법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료가 나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무슨 재료인지 모르겠고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대추야자에 있는 그 딱딱한 부분 있죠? 씨앗? 이렇게 2개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그 2개의 재료를 섞은 다음에 물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4일간 아침에 마시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환자가 공복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위가 막혔으니까 공복을 만들어줘야 뭐 뚫리겠죠. 자, 그 다음 그것을 한 다음에 내가 그의 배에서 2개의 관을 찾는다고 써 있습니다. 이 2개의 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2개의 관 중에서 오른쪽은 뜨겁고 왼쪽은 차갑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관을 찾았는데 온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너는 말하기를 병이 붙어서 그를 소모하고 있다. 여기서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메헤르, 이거는 뭐 어디 붙잡혀 있다, 묶여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먹다란 뜻이죠. 그래서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병이 이 환자를 지치게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또 진찰해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배 전체가 차가운 상태면 너는 말하기를 그의 간이 열려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이 열렸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의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자자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치료법을 받았다, 문자 그대로는 그런 의미인데 결국엔 약이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이 열리고 뭐 어떤 내자자 상태가 되었다, 이거는 병이 낫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189번, 이것도 188번처럼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방해야 될지 나오고, 거의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이제 앞으로 이런 형식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거거든요. 에벌스 파피루스 10번째 장까지. 그래서 앞부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신관 문자를 상형 문자로 고쳐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아주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신관 문자를 상형 문자로 고칠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과연 질문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89번, 이거 빨간색 부분을 읽어보면 이건 뭐냐면 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을 진찰할 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
그의 전신이 무거운데 마치 피곤한 사람 같다. 그래서 이 189번의 첫 번째 이 빨간색 부분은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라고 써있냐면 배 위에 손을 올렸을 때 뭔가 부글부글 끓는 것이 느껴지면 이 사람의 병명은 뭐냐면 먹다가 지친 것. 이게 병명의 이름입니다. 아마 소화불량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가 그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배를 비우는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식욕이 다시 돌아올 거고, 그러면 환자의 옆구리는 따뜻해질 거고 배는 차가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환자는 병이 나은 거고, 뭐 양념이 된 어떤 매운 고기는 먹지 않게 해라, 피하게 해라, 이런 식의 방법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37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이제 190번 처방이 있고요. 이 190번 처방의 첫 문장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가슴을 진찰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한다고 써 있고요. 계속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옆구리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또 위가 좁아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물약을 만드는데 그 물약을 먹고 환자가 어떤 현상을 보이면 그가 낫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191번, 이것도 역시 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을 진찰할 때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앞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 따로 해석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팔과 그의 가슴 위에 한쪽 편이 아픈 경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는 협심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협심증이 오게 되면 먼저 가슴 부위가 답답해지다가 이 통증이 왼쪽 어깨랑 팔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팔을 뜻한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병을 뭐라고 진단하냐면 녹색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근데 이 녹색은 안색이 파랗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써있냐면 죽음이 그의 근처에 다가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초들을 끓여서 마시게 하면 고통이 잦아들고 그 고통이 항문으로 빠져나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37번 컬럼의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 192번 처방인데, 이것도 빨간색 첫 문장은 무슨 의미냐면 위에 통증이 있는 사람을 진찰하는 경우 그가 계속 토할 때, 그래서 앞에 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동일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환자가 계속 토를 하고 또 그 뒤에 부분은 뭐라고 써 있냐면 두 눈이 충혈이 되고 그 다음에 콧물이 흐를 때, 이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의 점액이 부패해서 생긴 병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이 부패했다는 거는 염증을 뜻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액이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가게 하는 처방법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진단하고 처방법이 길게 서술된 그런 방법들이 10번째 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이제 앞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에벌스 파피루스 10번째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